자, 23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얘가 3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지만 가능하다. 그 그림 그리는 방법은 앞에 방정식에서 그리던 거랑 똑같아. 곡선 대 곡선은 웬만하면 피하되 곡선 대 직선을 그리면서 직선도 상수함수로 분리시킬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미정계수는 최대한 곡선이 아니라 직선 쪽으로 넣는다. 자, 얘는 미정계수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분리시키면 x 3승 마이너스 12x 되고 마이너스 a 되죠. 자, 내가 얘의 위치 관계를 살피는데 y는 x 3승 마이너스 12x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만 살피는 거야. 전체를 다 살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다 그려놓고 잘라내는 게 좀 더 좋아. 얘는 일부를 그리는 게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보다 항상 어디에 위쪽에 놓이게끔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고 등호가 없으니까 서로 만나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야. 자,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3개로 다 되는데 그 3개의 간격이 똑같아서 비율 관계까지 쓸 수 있는 인수분해죠. 만약에 얘 인수분해가 1, 2, 7 이렇게 되면 비율 관계 못 써. 근데 얘는 x좌표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율 관계 쓸 수 있는 형태야. 자,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면서 여기가 2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 되죠. 인수분해가. 그러면 여기 대칭점이 놓이기 때문에 이 대칭점에서 여기까지 간격이랑 여기 전체 만나는 점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 물론 미분해서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1대 루트 3 적용하면 여기 좌표가 2가 되고 여기 극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얘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 잘라야 돼? 2까지 자르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그래프에는 등호가 빠지는 형태야. 그러면 내가 긋고 있는 이 상수함수는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극소점의 높이 있을 거 아니야? 걔보다는 아래쪽에 되게 해줘야 돼. 자, 따라서 마이너스 a는 아래쪽에 놓여야 된다. 여기에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4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되죠. 자, 얘보다 아래쪽에 있대.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얘가 2점 지나는 것까지는 상관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가로 2번은 숙제하면서 해보시고. 자, 문제 24번. 자, 함수 2개가 주어져 있죠. 하나는 4차 함수 주어져 있고 하나는 2차 함수 주어져 있는데 자, 얘네들이 임의의 두 실수, 모든 실수 x1, 2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한대. 이거 우리 1학년 때부터 봐오던 부등식이야. 자, 얘는 여기에 첨자가 달렸다라는 거는 얘네 2개를 정돈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게 똑같이 여기 1, 2고 x라고 해서 같은 x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글자가 x고 여기는 t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글자를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문자가 달라. 그래서 얘네는 정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 상태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는 x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항상 크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 함수 fx에서 놓일 수 있는 그 많은 점들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 최소값이라고 부르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이랑 그 다음에 2차 함수 gx 위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점, 최대값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얘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x값을 서로 다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x값을 같게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 같은 x좌표로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얘는 x좌표를 다르게 비교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x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x2가 돼버리면 여기 문제 조건이랑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x1, 2의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가 큰 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작은 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으로 비교했을 때도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fx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서 가장 낮은 점의 y좌표 찾고 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겠지?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라고 해주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25번.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자,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못 그리는 건 아니야. 거기에다가 y는 15를 그어서
그 15가 이 그림보다 위에 있게만 세팅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절대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미정계수야. 그러니까 저 미정계수가 지금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높낮이가 고정이 안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X축으로 접는다라는 게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을 버려버릴 거야. 왜냐면 이것도 힘든데 절대값까지 씌울 수 있는 거는 너무 불편하니까 절대값을 벗겨서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n은 뿔마 15 사이다 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상수함수 고정시켜 놓고 곡선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에는 또 불편하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을 부등식 양변으로 옮겨서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n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곡선을 픽스 시켜놓고 상수함수를 이동시키면 되니까 얘가 훨씬 더 간단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상수함수를 그리는데, 가운데 있는 3차 함수를 그리는데 인수분해가 또 아주 잘 되네. 여기가 0, 그 다음에 3, x축. 여기 비율 관계 쓰면 2. 자, 여기는 1. 쭉 따라가면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럼 얘보다 더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만 잘라냅니다. 마이너스 여기가 얘랑 같은 높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 자,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 일단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필요하겠죠? 여기 x좌표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높이, 얘 높이는 필요 없지. 얘 높이는 0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 위치 관계가 성립하려면 이 상수함수는 분홍색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15 마이너스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상수함수는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의 함수값 마이너스 20보다 아래쪽에 n 범위 나오겠죠. 자, 26번 별표 치시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의 극제값을 an이라고 하자. 자, 여기에서 fn은 0이래요. 3차 함수가 fn이 0이면 x축이랑 n에서 만난다. 식으로 해석하면 x 빼기 n을 인수로 갖는다. 자, 나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건데 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얘는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4차식이지 4차식. 그림으로 해석해도 되고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자,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야. 얘가 일단 1차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지. 자, 얘는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우리가 식에서 해석했을 때 1차식 인수는 혼자 있어서는 절대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이 있다라고 치자. 자, 얘 항상 양수 아니죠? 왜 양수 아니야? 2를 기준으로 해서 얘 2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얘네가 인수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뚫고 지나. 3개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인수를 홀수게 갖고 있잖아. 그럼 그 지점에서 무조건 x축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항상 0 이상이지. 물론 제곱이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림으로 해석하면 얘가 제곱이면 얘는 x축을 뚫지 않고 접해.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시 얘기해서 이 녀석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홀수계의 인수는 안 돼. 인수는 무조건 짝수계로 만들던가 아니면 아예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만들던가.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얘는 1차 다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겠구나. 아닙니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x 빼기 1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얘는 1차식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건 아니지. 하지만 얘의 판별식이 음수니까 이 녀석은 항상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돼도 돼. 그래서 문제를 오히려 이렇게 내면 더 많이 틀려. 왜냐면 그냥 대충 여기 생각하고 양수? 다 제곱으로 만들지 뭐. 다 제곱이 아니야. 다 제곱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 차수, 인수는 안 돼. 그렇다라고 해서 다 짝수, 인수를 만들으라는 건 아니라고. 자, 근데 여기는 일단은 홀수, 인수 하나가 보이잖아.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짝수계의 인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식밖에 없지. 그럼 옆에 있는 이 fx가 얘의 인수를 짝수계로 만들기 위해서 얘는 x 플러스 n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얘가 홀수의 인수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건이 없잖아. 그럼 이 조건이 없을 때는 니네는 여기에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선생님 말 알겠어? 이 조건이 없을 때는 x제곱 그 다음에 최고차항 1이니까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세우고 너는 중근이 될 수도 있고 허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차이점 알겠지? 근데 얘는 여기에서 fn이 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fn이 0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는 너의 인수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걸 아예 대놓고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해서 세우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다. 여기 무조건 제곱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얘는 인수를 한 개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는 짝수계 되는데 얘가 또 혼자 남아있잖아. 그럼 너도 짝수계가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fx식이 완성이 되고 n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인수분해 다 되어 있어서 그림 그리면 여기가 n,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n이다. 자, 문제에서 극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비율 관계 쓰면 여기를 찾으면 되는데 자, 이게 x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극대값은 여기 있는 길이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죠? 그 길이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랑 똑같지?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2n이니까 비율 관계 한 칸의 길이는 3분의 2n이죠.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어떻게 최고차항의 개수의 4배의 한 칸 세제곱 3분의 2n은 3승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좌표를 구해서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 근데 아마 그 계산보다 이거 쓰는 게 조금 더 빨라요. 막 숫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얘는 4 곱하기 27분의 8n이다. 그러면 n 3승이다. 그럼 27분의 32n 3승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 되려면 n은 인수 3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3이다. 자, 그리고 여기 길이 구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당연히 절대값 씌워서 곱해줘야겠지. 얘는 최고차항 개수의 양수니까 그냥 곱한 거예요. 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보겠습니다. 자, 왼쪽 거 보기 전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밑에 있는 그림 되지. 그건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상황들을 보면 여기는 x축과의 교점 잘 봐봐. 자, 얘는 뚫고 지나가지. 저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는 인수가 한 개 있겠지. 얘는 인수가 한 개니까 접어 올리니까 뾰족점으로 바뀌죠. 자, 얘는 똑같이 x축 위에 놓여있는 점인데 이 녀석은 접으면 이렇게 되지. 인수 2개 갖고 있지. 물론 4개일 수도 있어요. 짝수의 인수 갖고 있지. 미분 가능으로 바뀌죠. 왜? 애시당초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입니다. 얘는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 자, 접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접선 기울기 그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접선 기울기 반대부. 접어 올려서 생기는 뾰족점의 미분 불능점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무조건 반대부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접어 올려서 생기는 그래프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감마 보면 여기는 x축을 뚫고 지나가는데 선생님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 접선 기울기가 0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인수를 홀수계 갖고 있지만 3개 이상의 홀수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접선 기울기 0이거든. 그러니까 접어 올려도 접선 기울기가 0돼. 그러면 일단 내가 접어 올렸을 때 뾰족점이 되는 점, 미분 불능점이 되는 점은 어떤 지점이다? 여기에 놓여 있는데 1차의 인수를 갖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접어 올리면 뾰족점으로 바뀐다. 자, 2번째. 자, 여기 있는 점은 뒤집어서 접어 올렸더니 죄다 극소점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씌웠을 때 점등선에 놓여 있는 애들 있지. 걔네는 밑으로 올리면서 무조건 다 극소로 바뀌어. 점등선에 놓여 있는 점들은 접어 올리면 다 극소로 바뀝니다. 얘가 여기 극대였는데도 극소로 바뀌고 아무 점도 아니었는데도 극소로 바뀌어. 이것도 극소지. 얘도 아무 점도 아니었는데 극소로 바뀌는 거야. 접는 선에 놓여있는 애들은 다 극소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극소 지점이었죠. 자, 접어 올렸더니 뭘로 바뀌어? 극대 지점으로 바뀌지. 자, 여기도 극소였지. 얘는 접어 올리니까 극대로 바뀌죠. 그러면 절대값 쉬운 함수는 거의 두 가지 물어보거든. 미분 가능성 아니면 극값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여기 밑에 왼쪽 밑에 3번부터 정리해보면 우리는 어떤 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올리잖아. 그러면 이런 점들 X축 위에 있었던 점들 있지. X축 위에 그려져 있던 그림은 그대로 그림이 보존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값이 그대로 보존돼. 다시 얘기하면 애시당초 X축 위에 있었던 애들은 그게 극대였으면 그대로 극대가 보존되고 극소였으면 그대로 극소가 보존되는 거야. 그러면 뭐만 조심하면 돼? X축 아래쪽에 있었던 점들 있지? 얘네는 뒤집어져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대로 바뀝니다. 즉 기존의 X축 아래에서 극소였던 점은 위로 올라오면서 극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애시당초 X축 아래에서 극대였던 점은 접어 올리면서 극소로 바뀐다라는 거야. 이것도 너무 당연하지. 뭐 달달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프만 머릿속으로 접기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X축에 놓여있던 점들 있지. 걔는 어떤 형태로 놓여있었던지 간에 무조건 극소 지점으로 바뀌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X축에 놓여있던 애들은 이유 불문하고 다 극소점으로 바뀐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은 딱 여기만 잘 관찰하면 돼. 접는 선만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접는 선.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요상한 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막시 끊어져 있고 이런 애들 들어가 있으면 걔의 문제점도 살펴야 되지만 일단 선생님이 여기에서 풀이해 줄 거는 여기 다항함수가 들어왔다는 전제 하에서 관찰을 할게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애는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면 접는 선에 놓여있는 점을 잘 의심해야 돼. 이렇게 미적분 원에서 그래프 개형 추정을 잘 하려면 의심을 잘하는 게 좋아. 어느 점을 의심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접는 선, 이 형태에서는 지금 X축이 접는 선이 되겠죠. 저 그림에서는. 그러면 X축에 놓여있는 점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X축에 놓여있는 점 중에서 접하고 있었던 점, 즉 기울기가 0이었던 점은 미분 가능으로 바뀌고 X축에 놓여있는데 접하지 않는 점, 즉 접선 기울기가 0이 아니었던 점은 뾰족점, 미분 불능점으로 바뀐다.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죠. 막 뭐 달달 외우고 할 필요가 없지. 자, 이게 이제 조금 변형이 되면 밑에 형태로 변형이 되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전에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자, 왼쪽에 선생님 써놨죠, 다시.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1번 fx를 그려서 밑으로 t만큼 내려서 접어 올린다. 이거는 초보 중에 초보가 하는 행동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fx, 뺄셈 앞에 있는, 뺄셈은 남겨두고 뺄셈 앞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생각하냐면 접는 선으로 생각합니다. 뺄셈 뒤에 있는 선이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t를 그어서 얘를 접는 선이라고 하고 얘 아래쪽을 접어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fx가 이렇게 있잖아. x축이 여기 있어. 자, y는 t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저 그래프를 그릴 때 2차 함수야. 뭐 내리는 거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게 막 3, 4차 있는데 그걸 언제 내려서 또 언제 접고 난리를 칠 거야. 그래서 우리는 y는 t를 기준으로 해서 미리 아래쪽을 접어 올려. 그럼 접어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내리는 거야. t만큼.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좌표가 t거든, 지금. 근데 얘를 t만큼 내린다라는 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t를 빼서 얘를 x축으로 그냥 바꿔버리겠다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y좌표에 다 t를 빼서 얘가 x축이 되게끔 좌표를 조정해주면 되는 거지 얘를 굳이 다시 끄집어 내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지는 이런 미분 불능점의 포인트들 있지. 걔네들의 뭐는 유지가 돼요? X 좌표는 그대로 보존이 돼요. Y는 T가 어디에 있던, 어디로 접던, 얘를 내리던, 올리던 X 좌표는 보존이 되고 Y 좌표만 얘가 X축이 될 수 있게 조정을 해주면 돼. 그러면 문제에서 X 좌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거 조정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X 좌표만 관찰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Y 좌표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Y 좌표 해석하면 안 되고 얘가 X축이 될 수 있게 Y 좌표의 T를 다 빼서 얘를 식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꼴의 미분 가능성은 접는 선은 뭘로 보는 거예요? 뺄셈 뒤에 있는 선. 뺄셈은 남겨두고 관찰해야 돼. 이거 다 차함수로 보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뺄셈은 남겨두고 y는 t가 접는 선. 그러면 이 y는 t랑 만나는 점 중에 접하고 있으면 미분 가능.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고 있으면 미분 불능.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곡선, 얘는 직선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얘는 뺄셈 남겨두고 누구를 접는 선으로 보는 거야? y는 gx를 접는 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두고 자, gx가 이렇게 있다라고 둘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fx 빼기 gx는 얘네 차함수니까 차함수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절대값 씌우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그림에서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뭐만 필요할 때? x 좌표만 뽑아내면 될 때. 굳이 내려서 접을 필요 없이 그냥 너 뺄셈 뒤에 있는 함수가 그냥 접는 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y좌표는 이대로 읽으면 안 돼. 근데 내가 미분 불능점의 x값이 필요하거나 하면 이 상태로 그냥 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미분 가능하려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주면 미분 가능하게 바뀌겠지. 이런 것들을 차함수 개념이 정확하게 있으면 바로 내가 차함수로 이동하지 않아도 이 형태에서도 미분 불능점이나 이런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7번. 자, 함수 fx 3차 함수 주어져 있고 자, gx는 fx 빼기 k의 절대값인데 미분 가능하게 해주는 상수 k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그려서 내릴 생각을 하지 말고 얘 따로 관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fx만 그립니다. 항상 0 이상이네. 그럼 fx는 증가 함수인데 1에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형태의 증가 함수죠. 자, 여기에서 상수 함수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y는 k를 그어서 접어 올려서 밑으로 내려. 근데 내릴 필요 없이 얘가 항상 미분 가능해야 되는 x 포인트만 찾으면 되죠. 그게 어디다? 여기다. 그럼 여기가 접는 선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y는 k가 돼야 돼요. 그럼 k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f2를 물어본다. 자, 28번. gx는 fx의 절대값 씌운데 fx 시간에 미정계수 있네.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접지 말고 어떻게? 얘는 분리시켜서 바라봐. 그러면 선생님 분리시켜서 바라볼 때는 반드시 빼기를 남겨두고 분리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빼기 남기고 마이너스 n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나는 이 함수를 어떻게 해석해?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 이 3차 함수를 여기 뒤에 있는 이 상수 함수로 접어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능점이 하나만 되게 해달래. 그럼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맞아요? 자, 얘는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되고 자, 인수분해도 되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3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나는 y는 마이너스 n을 이렇게 그을 거야. 자,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 만들어져요?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27. 자, 내가 긋고 있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n. 근데 문제에서 n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높이가 음수. 그러면 나는 여기 위에는 그으면 안 돼. 얘로 접어 올렸을 때 뾰족점이 하나 나오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죠. 그러면 접어 올려서 뾰족점 하나만 나오지. 그 마지노선이 언제야? 이렇게 여기까지. 얘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뾰족점이 3개 생기지.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는 점은 다 뾰족하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여기가 마지노선.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29번. 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3차 함수에서 구해야 되는 건 f0분의 f'0입니다. 자,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이 문제만 보더라도 fx를 식을 세웠을 때 미정계수가 남아있겠구나. 그 미정계수의 범위에 따라서 답이 구해지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자, fx의 절대값 쉬워.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해. 얘는 어떻게 읽는가? fx는 접는 선이 x축이죠.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마이너스 1에서는 뚫고 지나가는데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는 형태, 인수를 하나 갖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근데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또 있대. 3과 5 사이에서. 그러면 얘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또 있는데 얘는 미분 불능점이 아니야. 왜?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은 x축에 놓여있지만 접하면서 놓여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 개형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마이너스 1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3과 5 사이에 어딘가에서도 x축이랑 만나는데 이 점은 미분 불능점이 아니니까 접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라서 최소 인수를 2개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3차 함수니까 인수가 2개밖에 안 나오지. 왜냐면 얘가 인수 하나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개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함수 fx의 식을 설정할 수가 있다. 자,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p라고 두겠습니다. 자, x 플러스 1에 얘는 알파라고 둘까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두면 되고, 자, 여기서 알파의 범위가 3에서부터 5까지다. 이렇게 나오겠죠.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기다 집어넣을게요. 미분 미리 해놓읍시다. 자, p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자, p x 플러스 1에 2의 x 빼기 알파. 자,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0 대입하면 p 곱하기 알파 제곱. 자, 여기 위에 있는 식에 0 대입하면 p 곱하기 알파 제곱에 여기에 0 대입하면 p 1, 2, 마이너스 알파. 그럼 마이너스 2p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p는 공통적으로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알파도 하나, 알파 제곱 따로따로 써버릴까? 밑에 다항식이니까. 그럼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결국에 얘 뭐 물어보는 거야? 범위 물어보는 거야. 뭐 분수함수로 해석해도 되고 3에서부터 5까지고 얘 분수함수 일부분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게 나오니까. 그치? 여기 점근선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 1학년 때 그렸던 분수함수는 다 이런 구조 아니면 이런 구조로 그려지니까 구간 내부에 점근선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구간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질 거라서 3이랑 5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값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30번 풀어봅시다. 자, fx는 4차 함수야. 2에서 극값 가지죠. 자, fx 빼기 f1의 절대값의 미분 불가능점은 어떻게 해석한다? y는 f-1로 접어 올린 그래프다. 그럼 접어 올려서 높이 조정은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x좌표만 판단할 거라서, 자, 이 녀석으로 접어 올려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인데 얘가 이 A에서만, 근데 A가 2보다 크대.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A는 얘랑 교점이면서 그 다음에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고 있는 점이어죠. 그래야 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하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A가 어딘가 여기 있을 텐데 이 함수는 X는 A에서 얘를 뚫고 지나가는데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게 해줘야 돼서 여기에서 인수 하나짜리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상수함수의 높이를 잘 보니까 얘 이름이 뭐야? 나는 1의 함수값입니다. 라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1도 여기 놓여 있어야 되잖아. 얘가 1의 높이니까 이름이. 그치? 그럼 여기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1도 이 접는 선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얘는 미분 불능점이 아니야. 왜 미분 불능점은 여기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놓여있는 점은 접선 기울기가 0 나와야 돼.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고 있어야 돼. 인수로 얘기하면 인수가 2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를 최소 2개로 잡았다라고 치자.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기준선의 근이 하나, 둘, 3개 나왔어. 그럼 근 자리는 하나가 남았지. 4차 함수니까. 이 한 자리는 허근은 될 수 없다. 그쵸? 한 자리는 허근이 될 수 없어. 그럼 이 한 자리는 무조건 실근이 돼야 돼. 근데 그 실근이 얘네랑 겹치지 않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혼자 있으니까 여기도 미분 불능점으로 나와야지. 근데 미분 불능점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그럼 남아있는 한 자리는 얘랑 겹칠 수밖에 없죠. 따로 있으면 미분 불능점이 되니까 안 되고 얘랑 겹치면 얘가 미분 가능점이 되니까 안 되고 그 한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여기 잘 봐.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사라지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프 개형을 만들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그림만 뒤집어지지 모든 상황과 좌표, X좌표는 똑같이 보존돼.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fx식을 세울 건데 얘와 얘 사이에 그 값 들어오는데 그 값의 x좌표가 2래요. 그러면 비율 관계 쓰면 여기 3대 1이니까 이 점의 좌표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저 점 좌표를 찾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내가 구하는 거는 fx가 아니에요. f'x입니다. 자, 우리는 fx 그림을 보고도 f'x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2차 함수가. 자, 얘 미분하면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의 x축에 놓이니까 얘 도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얘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접선 기울기 0 되는 점이 a니까 얘는 x 빼기 a를 근으로 갖겠지. 최고차항의 개수 몰라.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자, 우리가 이러한 fx가 있다. 얘를 가지고 f'을 그릴 때 여기 접선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다 x축에 놓이니까 얘를 인수로 갖게 그리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접선 기울기 되는 점이 여긴데 여기 찍고 그리는데 여기는 지금 극소니까 극소죠. 얘 극소니까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접선 기울기가 0 되지만 이 녀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f'이 계속 양수해야 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f'의 식을 세울 때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 알파 베타라고 하면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기본적으로 인수로 갖는데 이렇게 생긴 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중근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는 얘는 미분하면 근이 하나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1승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 생긴 애는 F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기준선으로 봤을 때 얘는 여기서 3중근으로 표현이 되지만
미분하면 중근으로 인수가 하나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세워서 미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얘 그림을 보고 도함수식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 그 시간 차이가 당연히 크겠지. 저거 해가지고 곱미분 써서 난리 부르스 치고 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얘를 보고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F'식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너는 이 기준선에서 3중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미분하면 뭐 된다? 제곱으로 바뀐다, 인수가. 너는 여기 기준선에서 근이 2개였어? 그럼 너는 미분하면 근이 하나로 바뀐다. 최고창의 개수는 몰라, P다. 여기 집어넣으면 P는 어차피 사라집니다. 자, 31번 해봐. 자, fx의 최고창의 개수는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여기에서 뭐 읽어야 돼? F'은 x는 더해서 반땡하면 1에서 선대칭이다. 자, 그 대칭선이 fx에서는 대칭점의 x좌표로 바뀐다. 이게 아직도 안 되면 제 반성해라. 중학생이랑 맘먹는다 그러면. 자, 여기는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고, 그럼 얘는 x가 1일 때 대칭점을 가지고, 자, 여기에서 fx랑 y는 f2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y는 f2랑 접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f2가 놓일 수 있는 위치는 두 군데죠. 1번, 여기가 f2가 되거나, 자, 2번, 여기가 f2가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얘 이름이 F2니까 여기 선 중에 교점 중에 X좌표 하나는 이어야 되는데 1보다 오른쪽이 있어야 되니까 너가 이어야 돼. 자, 그러면 비율 관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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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간격 다 똑같으니까 너는 2분의 3, 너는 2분의 1. 자, 얘는 fx인데 여기 문제에서 fx-f2의 극대값이 자연수다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이제 저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얘를 f2로 접어 올려서 올리면 이렇게 되죠. 접어 올려서 여기 있는 이 선을 x축으로 바꿔야 저 그림의 완성입니다. 이해됐어? 이거를 접어 올려서 아까 얘기했잖아. 얘로 접어 올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X좌표 관찰할 때는 상관없어. 얘를 위로 올리나 밑으로 올리나 X좌표는 똑같이 보존이 되니까. 근데 지금 극대값은 Y좌표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걸로 접어 올린 다음에 이 접는 선의 높이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접는 선이 노란색이니까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려면 얘가 X축이 되게끔 내리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X축이 되게끔 내리면 여기 있는 극대값은 얘가 X축이 돼버렸으니까 이 길이가 극대값 아니야? 이해됐어요? 얘가 X축이면 이 길이가 곧 함수값이잖아. 그럼 여기서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길이는 원래 함수 그래프를 뒤집어 엎었으니까 원래 함수에서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극대 빼기 극소라고. 그러니까 제발 극대 빼기 극소 공식 좀 외워. 알겠지? 여기에서 극대 빼기 극소가 이 길이야. 이 길이가 얘랑 똑같아. 근데 저 그래프는 이걸 X축으로 바라보는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극대값은 이 길이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찾으면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아까 어떻게 해? 4배의 한 칸 세제곱. 자, 이게 비율 관계 한 칸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이거의 세제곱이야. 이게 이 길이가 되고 그게 여기 길이가 되고 그게 얘를 X축으로 바라보는 함수의 극대값이 되는데 그게 자연수여야 된대. 자연수가 아니잖아. 버려. 나 여기서 계산해 이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여야 되겠지. 그럼 비율 관계 쓰면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일단 제가 답이 아니면 일단 얘는 무조건 답이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 극대값 자연수네 만에 확인 안 해도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케이스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답은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게 아니니까 얘가 무조건 답이겠죠. 그럼 얘 그림 가지고 식 세우겠습니다. 자, 어디로 식 세우면 좋아요? 얘와의 관계성으로 식 세운다. 자, 그러면 fx는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x 플러스 1에 x 빼기 2의 제곱에 누구와의 관계? y는 f2라는 함수와의 관계다. 자, 여기에다가 3 넣고 1 집어넣어서 빼면 얘를 몰라도 얘는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
대입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32번. 자, 함수 fx가 있고 미정에서 아주 잔뜩이죠. a, b, c. 자, gx는 x 빼기 2야. 자, 함수 fx에서 마이너스 3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주어져 있지. 자, 얘는 3차 함수 곡선이죠. 자, 얘는 직선이지. 그 직선이 꼭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차함수로 해석하면 동일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저기 있는 곡선이 3차 함수거든. 3차 함수랑 직선은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만난다. 근데 그 만나는 점이 얘네들의 곧 접는 선에 놓여 있는 점이 되겠지. 그 교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은 무조건 인수가 2개 이상씩으로 설정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은 무조건 생기잖아. 안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러면 직선이랑은 교점이 무조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은 얘처럼 무조건 이렇게 접하게 해줘야 얘가 접는 선이 돼서 이렇게 뒤집어 엎었을 때 부드럽게 뒤집어 엎어진다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근이 2개 생겼지. 얘랑 얘 연립하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자리 하나 남았지. 걔는 실근이 될 수 없죠. 그러면 걔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실근 하나로 나올 텐데 그러면 이 점은 뭘로 바뀌어? 미불점으로 바뀌지. 왜냐면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접으면 이렇게 뾰족해질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얘 혼자 남은 얘를 어떻게 할까? 버릴 수는 없잖아. 얘가 허근은 아니니까. 어디로 보내? 이쪽으로 보내줘야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는 여기 y는 3gx랑 어떻게 3중근을 가지면서 접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 gx가 x 빼기 2야. 그럼 나번 조건은 지금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거 앞에서 했잖아. 자, 어떤 식이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인수는 1차 인수는 짝수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인수에서는 허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근을 갖고 싶으면 짝수계로 갖게 해달라. 얘가 지금 홀수계잖아. 이걸 짝수계로 만들어줘야 돼. 누가? 너가. 그러면 fx는 일단 무조건 x 빼기 2를 인수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옆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일 수도 있지만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야? f2는 0이라는 거야. g2도 0이죠. 그럼 당연히 3g2도 0이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2라는 점은 얘와 얘의 교점이에요. 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 점의 좌표가 2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fx식은 뭘로 식 세웁니까? 얘와의 관계로 식을 세웁니다. 자, 얘랑 맺은 관계는 뭐예요? 2에서 3중근을 갖는다. 누구랑 맺은 관계? 3gx랑 맺은 관계. 근데 gx식이 나와 있으니까 3gx는 3x 빼기 2라고 쓰면 되고 최고창의 계수는 문제 낸 사람이 알려주고 있지. 넘어가겠습니다. 연습해. 이거 못하고 쌩 노가다 치면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자, 33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자, fx는 그 4차 함수에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렸어. 자,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 그 1에서 미분 가능하다만 읽었을 땐 둘 중에 하나야. 1은 접는 선에 놓여 있지 않거나, 그치? 또는 접는 선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인수가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읽어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밑에서 보면 마이너스 1, 0은 새로운 x 좌표죠. 근데 여기 1은 아까 위에서 언급됐던 x 좌표지. 자, 그래서 1에서 봤더니 1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여기 있는 이 절대값 함수가 극소값을 가지려면 일단 x축에 놓여있는 점들은 다 극소값으로 변신한다 그랬지. 그러면 1은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1은 이렇게 생겨도 되고 아니면 1은 이렇게 놓여있든 1은 이렇게 놓여있든 x축에 놓여있으면 다 극소값으로 바뀌어. 또는 여기서 이렇게 놓여있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놓여있었거나
모양이 이런 형태 다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접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한 거는 얘 제거, 얘 제거. 그럼 이런 그림들만 남아요. 그럼 남아있는 그림의 공통점은 뭐야? X축에 놓여있다가 아니지. 공통점은 뭐예요? 1에서 접선 기울기는 0이다 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죠. 따라서 이 F라는 녀석의 1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0이고 얘는 접어 올려도 당연히 접선 기울기가 0이니까 당연히 G'1도 0이다 라고 읽어야 되고 자, G'1이 0이면 위에 있는 식 여기에 대입하면 G1의 값도 0이다 라고 읽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걸러내지죠. G1도 0이어야 되니까 너 나가리, 너 나가리. 그러면 너가 가능한 구조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fx는 x는 1에서 x축에 접하면서 놓여 있는데 중근일 수도 있고 삼중근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고 이제 근을 늘려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fx를 판단을 하는데 너는 4차 함수인데 1이라는 지점에서 일단 중근을 갖는다. 삼중근일 수도 있어요. 근을 최소 2개는 갖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1, 0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접어 올렸을 때 극소를 갖는 방법은 뭐가 있어? 위에서 극소였거나 밑에서 극대였거나 X축에 놓여 있었거나 X축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놓여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로 놓여 있든 X축에 놓여 있는 점을 접으면 무조건 극소점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자, 너가 극소가 되기 위해서 너가 위에서 만약에 극소였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림이 이렇게 극소가 나오잖아. 그럼 4차 함수 개형이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중근으로밖에 안 될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개형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은 극소점이 될 수가 없잖아. 나가리. 너가 만약에 여기에서 극대점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지.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너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면서 접었을 때 극소점이 되니까 너는 X축에 놓여 있었던 점이었구나. 그럼 여기가 근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여기 기준선으로 봤을 때 fx가 근이 하나, 둘, 셋. 자리 몇 개? 한 개 남았지. 그 자리는 누가 될 수 없어? 허근이 될 수 없어. 그 자리는 무조건 실근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도 극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도 이렇게 놓여 있어야지. 왜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놓여 있으면 여길 지나가면서 이렇게 차수가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너도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는 10 나오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뭐야? 0이죠, 여기. 여기는 0,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식 세우면 됩니다. 자, 34번 위에 문제 읽고 GT식 한번 세워봅시다. 못 세우면 혼나야 돼. 이번 고쟁이 오답 과제에 있었던 문제일 거야. 자, 그 접선식 세우면 이렇게 돼요.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를 한번 세우면 이렇게 되고 얘 넘겨서 정리하면 의외로 좀 간단해지죠. 뭐 C가 어디 갔어? 여기 마이너스 C. 여기 마이너스 C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BT가 사라지고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2T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AT 제곱 그 다음에 왼쪽에는 마이너스 C 해서 이렇게 남게 되겠지. 자,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이 점 P와 그 다음에 누구랑 거리야? 원점. 여기 원점이랑 P까지의 거리. 근데 이제 원점이랑 얘는 원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X좌표가 동일하거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Y좌표 빼서 절대값 씌운 게 GT입니다. 그럼 GT는 C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여기 절대값 씌운 이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 GT 그래프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얘는 접는 선이 누구? X축. 그러면 얘는 X축을 지나갈 때는 중근 이상으로만 지나가야 되니까 아까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얘가 중근만 가지면 남는 자리 하나가 또 다른 근 하나가 돼버리니까 미분 불능점이 생겨서 3차 함수가 이제 직선이랑 접었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무조건 삼중근 개형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접는 선이랑 무조건 삼중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삼중근이 돼야 되면 이 녀석에서 여기 A가 0이어야지만 삼중근을 갖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A는 0이고 여기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 구하는 거는 가번 이용해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35번. 자, 실수 t에 대해서 x는 t가 여기 있는 두 함수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자, a, b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자. 그러면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되지. x좌표 똑같잖아. 그러니까 위에 t 대입해서 그냥 y좌표끼리 빼서 절대값 씌워주면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ft는 절대값 씌워야 돼. 제발 거리 이런 거 나오면 절대값 씌우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t 대입해서 빼서 절대값 씌우면 t 4승 마이너스 4t 3승 그 다음에 10t에서 2t 빼니까 플러스 8t 마이너스 32 해서 절대값. 자, 밑에 있는 그래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h가 0보다 커. 그러면 얘가 t보다 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얘는 미분계수야. 약식으로 쓸게요. 자, 0보다 크니까 t 플러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t의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럼 얘는 이제 바로 해석되죠. h가 0보다 작으면 t의 왼쪽이지. 자, t의 왼쪽에서 t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면서 t랑 연결한 기울기의 극한이니까 t의 왼쪽에서 형성되는 다미분계수. 자, 얘네 곱해서 0 이하다. 자, 이 기호는 작다 또는 같다 이렇게 읽는 거니까 두 개 곱했을 때 음수거나 0이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얘네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상황은 미불점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는 두 녀석의 값이 똑같죠. 얘가 A면 얘도 A로 나오지. 그러면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게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곱해서 음수되는 점은 기본적으로 미분불능점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미분불능점은 절대값 씌워서 만들어지는 미분불능점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럼 미분불능점은 다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다른가요? 그건 아니야. 이런 점은 자미분계수도 양수, 우미분계수도 양수. 그래서 미불점에서는 좌미, 우미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 어떻게 생긴 그래프? 접어 올려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미불점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기본적으로 뚫고 지나가고 있는 애를 접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오른쪽에서는 유지가 되지만 왼쪽은 이 기울기도 같이 접혀서 완전 반대 부호로 나온다고. 여기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와. 얘가 4면 마이너스 4로 나오고.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에서 얘는 미불점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한 t의 값을 일단 뭐 찾으면 돼요? 얘를 그려서 x축이랑 뚫지 않고 지나가는 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자, 얘가 0 된다. 자, 얘가 0 되는 지점은 미불점은 아니겠죠. 접선 기울기가 0이었던 애는 접어 올리면 접선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얘는 미불점이 될 수가 없어. 다항함수 구조에서는. 물론 다항함수가 아닌 애들은 이런 애들도 있어. 한 녀석은 0이고 한 녀석은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항함수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얘가 0 된다라는 거는 이 다항함수에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 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구해보세요. 자, 그려야지.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t는 1 하나 나오고 자,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t는 1 뿔마 루트 3 해서 또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1 하나 1 플러스 루트 3 하나 1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간격이 똑같네. 그러면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얘 면적만큼 높이 차가 생기고 여기 면적만큼 높이 차가 생기는데 면적이 동일하니까 그 높이 차가 똑같아서 3대칭 형태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지. 이 4차 함수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은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니까 근계수 합을 써서 얘 합은 F'이 0되는 X값들의 합은 3이라고 바로 써도 되고 여기에서 이거 3개 더해도 되고 뭐 그게 그거죠. 자, 미분점 찾아야 돼. 그럼 X축의 위치 잡아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 얘는 4 빼기 12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1 빼기 4 더하기 8 마이너스 32. 무조건 음수네요. 그러면 X축은 어디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위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점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도 더해야 되는데 선대칭인 게 눈에 보이면 또 저거 찾느라고 또 미친 조립제법 쓰지 마시고 얘네 두 개에 더한 거 반 한 개 1이니까 두 녀석의 합은 2다. 그럼 2랑 3이랑 다시 더해줘야겠죠. 잠깐 쉬겠습니다.